전 세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바다 위에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를 세우겠다는 한국의 선언. 강대국들은 비웃었습니다. 그건 선진국이나 하는 일이다. 한국은 아직 그만한 기술은 없어. 그들의 냉소는 조롱으로 바뀌었고 한국의 이름은 국제 무대에서 철저히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단 3년 뒤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서는 상황이 되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틴 로베르트입니다. 프랑스에서 교량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죠. 유럽에서 손꼽히는 인프라 설계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30년간 세계 각지의 대형 교량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습니다. 골든게이트 브리지부터 시작해서 현대 현수교 기술의 대부분이 유럽과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저희 회사는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이탈리아 밀라노에도 지사를 두고 있어요. 유럽 전역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게 주요 업무였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세계 어디든 큰 교량 프로젝트가 있다면 유럽 기술이 먼저 불려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터키 정부가 발주한 차나칼레 대교 프로젝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이건 주경간장이 2000m를 넘는 세계 최장 현수교 건설 프로젝트였거든요. 기술적으로도 엄청나게 어려운 도전이었죠. 예산 규모만 해도 25억 유로가 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세계 해상 특수교량 시장에서 기술적 한계라고 여겨졌던 주경간장 2km를 뛰어넘는 최초의 현수교 건설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회사도 유럽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독일의 유명 건설사들, 이탈리아의 대형 인프라 회사들과 함께 말이에요. 입찰 준비하면서 저희는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결국 유럽 기술이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유럽이 현수교 기술의 본고장이니까요. 저희는 몇 달에 걸쳐 정말 정교한 설계안을 준비했어요. 최고의 기술진들을 투입해서 완벽한 제안서를 만들었죠. 하지만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수주자는 한국의 DLENC와 SK의 코플랜트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라니 처음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장 교량을 수주했다고요? 라는 게 동료들과 제가 한 말이었죠. 회사 회의실이 한동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당황한 표정이었거든요. 프랑스 언론에서도 아시아의 신흥 강자 한국이 유럽을 제쳤다고 보도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터키 정부가 저를 비판적 외부 자문으로 현장에 초청한 거였어요. 프랑스 기술자가 한국 기업의 공사 현장에 자문으로 가는 상황이라니 제 30년 경력에서도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가? 직접 확인해보자는 생각이었죠. 동료들은 마르틴, 정말 가봐야 하나? 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공항에서 터키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유럽 기술에 자부심을 가지고 떠났던 저였는데 돌아올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줄 몰랐거든요.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을 지금도 기억해요. 과연 한국 기술이 어떤 모습일지, 정말 유럽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차나칼레 현장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현장 곳곳에서 포스코라는 한국 철강회사의 로고를 봤거든요. 8만 6천 톤의 강판이 모두 포스코 제품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항공기 150대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포스코 철강의 품질도 놀라웠어요. 유럽 기준으로 봐도 최고급이었습니다. 특히 내구성과 강도 면에서 독일 철강사 제품보다도 뛰어났어요. 그리고 케이블은 고려 제강에서 제작했더군요.
주 케이블의 총 길이가 지구를 4바퀴 돌 수 있을 정도였어요. 삼영엠텍이라는 회사는 주 케이블 부속 자재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한국 기업들이 총동원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어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죠. 현장 매니저인 김도현 씨를 만났을 때도 놀랐어요. 젊어 보이는 한국인 엔지니어였는데 영어가 정말 유창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마르틴님, 현장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첫인상부터 프로페셔널했어요. 자신감도 넘쳤고요. 한국 공과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고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김도현 씨가 제게 보여준 공정관리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실시간으로 기상 조건, 습도, 바람의 세기, 심지어 파고의 높이까지 모니터링하면서 작업을 조절하고 있었어요. 이런 정밀한 제어 시스템은 유럽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이었죠. 김도현 씨의 사무 공간 한쪽에는 낡은 작업용 헬멧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옅은 기름때가 배어 있고 오래된 듯한 흔적이 느껴졌어요. 누군가의 유품 같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헬멧을 정리함 안쪽에 고이 넣었습니다. 당시엔 그냥 오래된 장비려니 생각했죠. 공간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첨단 기술로 무장된 장비들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서울 본사와 연결되어 있어서 즉시 분석과 대응이 가능했어요. 이런 정밀한 제어가 가능한가요?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김도현 씨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저희는 이순신대교 건설 경험이 있어서 현수교 기술에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이순신대교는 한국의 세계 8위 현수교였죠. 불과 10년 만에 파리에서 1위로 도약한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김도현 씨의 표정을 보니 진짜로 가능할 것 같았어요. 저는 김도현 씨와 함께 주탑 건설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334m 높이의 주탑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라 있었어요. 이 높이는 에펠탑보다도 높은 거죠? 라고 제가 말하자 김도현 씨가 의미심장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주탑의 높이가 318m인 것은 1915년 갈리폴리 전투 승전일인 3월 18일을 기념한 것입니다.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역사와 의미가 담긴 설계였던 거예요. 이런 스토리텔링이 담긴 공학을 본 적이 있었나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도현 씨와 기술 토론을 벌였습니다. 케이블 장력 계산부터 풍화중 분석, 지진 대응 설계까지 제가 질문하는 모든 것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말이죠. 이건 단순한 모방이나 추격이 아니라 진짜 혁신이었어요. 다음 날 터키 현지 고문인 하산 예르마즈 씨와 함께 갈리폴리 전투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산 씨는 전직 군장교였는데 터키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기념관으로 향하는 길에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터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죠. 특히 갈리폴리 전투에 대한 설명은 정말 생생했어요. 마르틴 씨, 이곳이 바로 1915년 우리 조상들이 연합군을 물리친 곳입니다라고 하산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더군요. 갈리폴리 전투는 오스만 제국이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한 역사적인 전투였어요. 5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처참한 전쟁이었죠. 하지만 결국 터키가 승리했던 거예요. 하산 씨는 우리 할아버지도 이 전투에 참전하셨어요 라고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3월 18일이 바로 승전 기념일입니다 라고 하산 씨가 말했을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주탑 높이가 318m인 이유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차나칼레 대교의 주경간장 2023m도 터키 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23년을 의미한다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터키의 역사와 미래를 연결하는 상징이군요라고 제가 말하자 하산 씨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념관에서 당시 전투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됐어요.
갈리폴리 전투 당시 영국 해군성 장관이 윈스턴 처칠이었더군요. 세계 최강이라던 영국 해군이 터키에서 참패했던 거예요. 영국군은 해상 우위를 과신했다가 터키군의 기뢰와 해안포에 큰 피해를 입었죠. 연합군은 25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결국 철수해야 했습니다. 정말 처참한 패배였어요. 처칠은 이 패배 때문에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 유럽의 침공을 막았던 그 땅 위에 연결의 상징인 다리가 놓인 거죠.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산 씨와 기념관을 나오며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 의미가 담긴 다리를 한국이 짓게 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니까 하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터키와 한국은 형제 나라입니다. 6.25 전쟁 때 터키가 한국을 도왔고 이제 한국이 터키의 꿈을 실현해주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하산 씨는 계속해서 터키 군인들이 한국 전쟁에서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 다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역사의 무게와 두 나라 간의 우정이 하나의 다리로 완성되고 있었던 거죠. 2021년 겨울, 차나칼레 현장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르다네스 해협 특유의 강풍과 높은 습도 때문에 케이블 가설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어요. 풍속이 시속 40km를 넘나들면서 작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현장 분위기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터키 언론에서도 공사 지연으로 개통이 늦어질 수 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날씨로는 작업이 절대 불가능합니다라고 현장 인부들이 하소연할 정도였어요. 안전을 생각하면 당연한 판단이었죠. 그런데 이때 김도연 씨가 급하게 저를 찾아와서 마르틴님, 이거 정말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보여줬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중국 프랑스 대사관과 북아일랜드 대사관이 공식 소셜미디어에 완전히 거짓된 내용을 당당하게 올린 거예요. 중국이 건설한 차나칼레 대교가 지진에도 끄떡없이 견뎌냈다는 완전 가짜 뉴스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들이 이 세계 최장 현수교를 건설한 것처럼 뻔뻔하게 자랑하고 있었죠.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가 밤낮 없이 고생해서 만든 건데라고 김도연 씨가 분개하더군요. 저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실제로는 스촨성의 어떤 중국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로 아주 작은 부분만 참여했을 뿐인데 마치 전체 프로젝트를 주도한 것처럼 거짓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지진에도 안전한 중국 기술이라는 식으로 완전히 사실을 왜곡해서 선전하고 있었죠. 이건 정말 도둑질이에요. 기술 도둑질보다 더 나쁜 명예 도둑질이라고 제가 말하니 김도연 씨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로채려고 하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라고 분노했어요. 더 가관인 건 중국 매체가 만든 홍보 영상까지 공식 채널에 업로드하면서 그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영상의 편집 방식이 너무도 교묘하고 악의적이었다는 겁니다. 영상 도입부에는 중국 국기를 단 장비들이 현장을 누비는 모습이 마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처럼 등장했어요.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포스코 철강이 들어간 거대한 주탑을 비추면서도 로고는 모자이크 처리되거나 아예 잘려나가 있었고 케이블이 설치되는 장면은 고려제강 엔지니어들을 흐릿하게 불러 처리한 뒤 그 위에 차이너 엔저니링 코프 필드 팀이라는 자막이 얹혀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주탑 꼭대기에서 중국 기술자가 태극기가 아닌 오성홍기를 흔드는 연출이었는데 그 장면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연출을 CG로 합성한 장면이었어요. 현장에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완전한 조작이었죠. 이런 명백한 날조가 어떻게 국가 공식 계정에서 나오죠? 라고 제가 어이없어 하자 김도연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 장면 실제 주탑 도색 당시 찍은 우리 팀 영상을 편집해서 위쪽만 CG로 갈아 끼운 겁니다.
심지어 배경의 구름 위치까지 똑같아요. 저도 그 장면을 찍었거든요.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땀 흘리며 만든 장면을 절묘하게 훔쳐다가 국기와 인물만 바꾼 가짜 영상이었던 거예요. 이건 기술 도둑질이 아니라 역사 날조입니다라고 제가 말하자 김도현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의 정점이죠. 저 장면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공식 대사관에서 할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놀라니 김도현 씨가 중국 특기죠. 남의 것 가져다가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게라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작업이 모두 끝난 후 저는 김도현 씨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조용한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서 그는 낮에 보았던 그 낡은 헬멧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 헬멧에는 김영수라는 이름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 겁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돌아온 유품이 이 헬멧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헬멧 안쪽엔 아버지가 직접 적어둔 문구가 있었어요. 그는 헬멧 안쪽을 조심스럽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붉은 잉크로 단정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죠. 기술은 책임이다. 도현 씨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도현아, 언젠가 내가 다리를 짚게 된다면 그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연결하는 일이야. 나라가 진짜 위기에 빠지면 기술자부터 찾게 될 거다. 그때 내가 제대로 된 기술자라면 나라가 널 부를 거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헬멧을 닫기만 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무게가 너무 커서 저도 조용히 옆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김도현이라는 기술자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삶의 약속이자 유산을 지키는 사명이라는 걸요. 다음 날 소셜미디어에는 이미 거짓 정보는 그만두길 바란다. 말도 안 되는 는 거짓 선전이다. 중국의 잔인한 짓, 도둑질도 이런 도둑질이 없다라는 비판이 전 세계에서 쏟아지고 있었어요. 특히 터키 네티즌들이 우리 다리를 중국이 만들었다고. 웃기지 마라. 한국이 만든 거다라고 분노하고 있었죠. 한국 네티즌들도 또 시작이네. 중국 특기 남의 것 훔치기라고 조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도현 씨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이런 거짓 선전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일에 집중합시다. 결국 진실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마르티님의 공학적 분석을 듣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케이블 문제로 화제를 돌렸어요. 저를 정말 신뢰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중국의 어이없는 거짓 선전보다는 실제 기술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는 마음가짐이었죠. 저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라고 김도현 씨가 말하는 모습에서 한국인의 저력을 느꼈어요. 저는 즉시 풍속과 케이블 장력의 상관관계를 다시 계산해 봤어요. 기존 안전 기준을 재검토하고 현재 기상 조건에서의 작업 가능성을 분석했죠. 현재 풍속에서도 케이블 장력을 15% 조정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했어요. 정말 정밀한 계산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김도현 씨 팀은 제 제안을 즉시 진지하게 검토했어요. 한국의 관수 ENC와 엠비코라는 회사 기술진들이 밤새도록 정밀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현 씨가 저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르티님 제안이 완전히 맞습니다. 케이블 장력 조정으로 작업 재개가 가능해요 라고 하더군요. 그날 오후 드디어 케이블 설치가 시작됐어요.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기술진들이 완벽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T솔루션에서 공급한 진동 제어 장치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이게 바로 K공정 기술의 진짜 힘이군요. 거짓말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라고 제가 감탄하자 김도현 씨가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답했어요. 그날 저녁 한국 기술진들이 촬영한 케이블 설치 성공 영상이 전 세계 소셜미디어에 퍼졌어요.
이게 진짜 기술이다. 중국은 입 다물고 한국한테 배워라. 거짓말쟁이들은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터키 대통령까지 한국 기술진들의 뛰어난 실력에 감사한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중국 대사관은 결국 해당 게시물을 조용히 삭제했지만 이미 전 세계가 다 봤죠. 중국 특기 들키면 조용히 삭제라는 조롱이 쏟아졌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거짓 선전을 완전히 박살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022년 초 드디어 주탑 도색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터키 국기의 색깔인 빨간색과 흰색으로 칠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334m나 되는 거대한 주탑이 터키의 상징색으로 서서히 물들어가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이 완성되어가는 모습 같았어요. 도색 작업을 담당한 기술진들의 솜씨도 정말 놀라웠어요. 334m 높이에서 바람을 견디며 정교한 작업을 하는 모습이 예술 같았거든요. 특수 도료를 사용해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잡았다고 하더군요. 마르틴님, 어떻게 보세요? 라고 김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솔직한 심정을 다 털어놨습니다. 유럽 기술도 감탄할 만한 완벽한 디테일이에요. 이런 정교한 한국식 시공법에 대해 논문을 써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라고 했어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제가 30년간 봐온 어떤 현수교보다도 정밀하고 아름다웠거든요. 도색 작업뿐만 아니라 모든 마감 처리가 완벽했어요. 주탑 표면의 매끄러움이나 색깔의 균일함까지 정말 완벽했죠. 주탑 꼭대기에 터키 국기와 함께 한국 국기가 나란히 개양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두 나라의 우정과 협력이 334m 하늘 위에서 당당하게 펄럭이고 있었으니까요. 김도연 씨도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더군요. 표정이 정말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자랑스럽지 않나요? 라고 제가 물으니 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라고 여전히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겸손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세계 최장 현수교를 만들어 놓고도 자랑하기보다는 책임감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이런 마음가짐이 한국을 여기까지 오게 한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프랑스에 있는 동료들에게 긴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의 차나칼레 대교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담긴 스토리 있는 공학이다라고 썼습니다. 주탑의 색깔, 높이, 경관장 하나하나가 모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거든요. 318m는 갈리폴리 승전일, 2023m는 건국 100주년, 빨강과 흰색은 터키 국기의 상징. 이런 세밀한 설계를 해본 적이 있었나요? 적어도 유럽에서는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한국 기술에 대한 본격적인 논문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식 현수교 건설 기법의 혁신성과 문화적 의미에 관한 연구였어요. 정말 연구할 가치가 충분한 프로젝트였거든요. 2022년 3월 18일, 드디어 운명의 개통식 날이 왔습니다. 갈리폴리 승전일과 정확히 같은 날로. 정한 것도 정말 의미가 깊었죠. 이날을 위해 터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차나칼레 시내는 축제 분위기였고 터키 국기가 곳곳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에르도안 대통령과 김부겸 총리가 나란히 서서 개통 테이프를 자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저도 개통식에 특별히 초청받아서 참석했습니다. VIP 구역에 앉아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이 다리는 터키의 미래이고 동시에 한국의 뛰어난 기술입니다라고 제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말씀드렸을 때 대통령께서 깊이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한국 총리도 한국과 터키 협력의 새로운 상징이 될 것입니다라고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개통식에는 무려 1만 명이 넘는 터키 국민들이 참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24년간 일본 아카시 해협대교가 지켜온 세계 최장 기록이 드디어 한국 기술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일본을 추월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터키 전투기 6대가 축하 비행을 하는 모습도 정말 멋있었어요. 하늘을 가르며 지나가는 전투기들이 마치 승리의 팡파르를 연주하는 것 같았죠. 김도연 씨는 개통식 내내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라고 제가 물으니 정말 꿈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해냈어요. 라고 감격스럽게 소감을 말하더군요. 그 순간 김도현 씨 얼굴에 떠오른 뿌듯함과 안도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프랑스 주요 언론에 특별 칼럼을 보냈어요. 제목은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목격하다였습니다. 차나칼레 대교가 단순히 세계 최장이라는 기록뿐만 아니라 두 나라 간의 우정과 신뢰를 완벽하게 상징한다고 썼어요. 그 칼럼이 르몽드, 르피가로 등 주요 언론에 실리면서 유럽 전체가 한국의 기술력에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어요. 개통식이 끝나고 김도연 씨와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당신들이 만든 건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정말로 그날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였어요. 개통 후 첫 주에 저는 직접 차나칼레 대교를 건너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차로 단 6분이면 다르다넬스 해협을 완전히 건널 수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예전에는 페리로 무려 1시간이나 걸렸다는데 말이에요. 정말 혁명적인 변화였죠.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다르다넬스 해협의 푸른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다리를 건너면서 만난 지역 주민 메흐메트 아저씨는 정말 감격해 하시더군요. 이제 손자를 보러 가는데 겨우 6분이면 돼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메흐메트 아저씨는 평생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됐어요. 라고 하시면서 계속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랍스키에서 갤리볼루로 출근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두 도시가 하나가 된 거죠. 경제활동 반경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차나칼레 대교 주변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도 급속히 부상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들이 줄을 이어 몰려와서 한국이 만든 세계 최장 다리를 직접 보고 감탄하고 있어요. 특히 공학도들이나 건설 관계자들이 정말 많이 와요. 중국에서도 많이 오더군요. 지역 경제가 눈에 띄게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호텔과 레스토랑들이 계속 새로 생기고 있었어요. 터키 정부 관계자가 공식 발표한 바에 따르면 차나칼레 지역 GDP가 무려 30%나 증가했다고 하더군요. 한국 기술의 놀라운 경제적 파급력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서 지역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었죠. 저도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차나칼레를 찾았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들에게. 이 웅장한 다리가 바로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야 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제 딸이 아빠도 이 다리 건설에 참여했어요? 라고 순수하게 묻더군요. 조금이지만 도움을 줬지. 정말 작은 역할이었지만 참여했다는 게 무척 자랑스럽단다. 다리 위에서 바라본 다르다넬스 해협이 황금빛 일몰은 정말 환상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100여 년 전 치열하고 참혹한 전쟁터였던 이곳이 이제는 평화와 연결,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 된 거죠. 차나칼레와 갤리볼루 간의 차량 이동이 불과 40분가량으로 극적으로 단축되었다는 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사람들의 일상이 완전히 바뀐 거죠. 차나칼레 대교의 성공적인 완공 이후 유럽 각국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저는 유럽 인프라 기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K-인프라 도입 움직임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심지어 프랑스에서까지 한국 건설사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왔어요. 유럽이 한국을 찾아가는 시대가 온 거죠. 마르틴,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을 유럽에 제대로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연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정말 바빠졌어요.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한국 기술을 도입하려고 줄을 서고 있었거든요.
김도연 씨는 차기 프로젝트로 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저 터널 구상에 핵심 인력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정말 명실상부한 세계 무대로의 화려한 진출이었어요. 이제 전 세계가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찾고 있어요. 제가 감탄하며 말하니 김도연 씨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정말 멀어요. 더 열심히 해야죠 라고 담담하게 답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엔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완전히 도달해 있었어요. 포스코의 혁신적인 철강 기술, DLENC와 SK의 코플랜트의 완벽한 시공 기술, 모든 것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뤘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몇 개 없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차나칼레 대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밤의 화려한 조명을 받은 다리의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고 신비로웠어요. 빨간색과 흰색으로 은은하게 빛나는 거대한 주탑이 다르다넬스 해협의 짙은 어둠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때 문득 깊이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다리는 첨단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신뢰로 만들어진다는 소중한 진리를 말이에요. 한국과 터키 사이의 돈독한 믿음, 기술진들 간의 완벽한 신뢰,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죠. 바로 그것이 차나칼레 대교를 가능하게 한 진짜 기술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는 결국 신뢰라는 이름의 위대한 기술로 완성된 거였어요. 유럽 각국에서 K건설 기술에 대한 뜨거운 러브콜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진짜 이유를 이제 완전히 알 것 같았어요. 바로 기술과 함께 신뢰를 전해주는 한국만의 특별한 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마르틴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동했수다.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